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부터 행렬이라는 새로운 단어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렬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다뤘던 숫자하고는 다른 모양을 갖는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숫자인데요. 행렬이라는 정의 그리고 여러분 숫자라든지 아니면 수식을 다뤘으면은 그것들에 대한 연산법칙 같이 공부를 하잖아요. 연산법칙과 그리고 여러 가지 성질들 마찬가지로 행렬의 정의 그리고 행렬에서도 마찬가지로 연산들 더하기 그리고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성질들을 갖고 있는지 법칙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행렬이란 무엇인가 정의부터 알아야지 이 대상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행렬 봅시다. 행렬의 정의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 숫자 또는 문자를 괄호로 묶어서 그쵸? 괄호로 묶어서 직사각형의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큰 괄호로 묶어서요. 이런 식으로 묶어서 이 안에다가 숫자를 쓰는 거예요. 숫자 또는 문자를 쓰는 건데 어떠한 형태로 쓰는 것이냐? 직사각형의 형태로 이렇게 나열을 하는 것을 갖다가 행렬이라고 해요. 자,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자,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숫자를 나열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가로줄을 갖다가 행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세로줄을 갖다가 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가로줄을 갖다가 우리 1행 그리고 두 번째를 2행 마찬가지로 세로줄 첫 번째를 1열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열 3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가로줄 이런 식으로 세로줄 이런 식으로 행열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물론 모양은 다양할 수가 있어요. 꼭 바로 이런 식으로 가로로 3개 그리고 세로로 이런 식으로 2개씩 나타낸다?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그쵸? 딱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행의 개수가 m개, 열의 개수가 n개인 행렬은 n 곱하기 n 행렬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과 같은 거 가로로 몇 줄 있어요? 2줄 있죠. 그리고 세로로는 3줄 있죠. 자, 이거는 갖다가 2 곱하기 3 행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2 곱하기 3만 있을까요? 아니죠.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1, 2, 3, 4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가로로도 2개, 세로로도 2개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2 곱하기 2행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지금처럼 가로하고 세로의 개수가 같은 거 이것을 갖다가 정사각행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얘같이 2 곱하기 2 이런 정사각행렬을 몇 차? 2차 정사각행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2차 정사각행렬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행도 2개, 열도 2개짜리 모양을 갖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숫자만 쓸 수가 있느냐? 아니에요. 행렬 안에는 문자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 이런 걸로 행렬 방정식 풀거나 아니면은 문제를 풀 건데요. 이 안에 뭐 A, B, C, D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 X, 뭐 3 X, 1, 2, 3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행렬들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수식이 이 원소로서도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행렬은 지금처럼 숫자 또는 문자를 커다란 괄호로 묶어서 직사각형의 형태로 가로, 세로 나타낸 것을 행렬이라고 하고 가로를 행 그리고 세로줄을 열이라고 합니다. 모양은 행 몇 개 그리고 열 몇 개 이걸 갖다가 m by n 이런 식으로 m 곱하기 n 행렬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특별히 가로 세로가 같다 그러면 몇 차 정사각행렬 붙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2차 정사각행렬이다 그러면은 가로 세로 둘 다 2개인 거 그리고 만약에 3차 정사각행렬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로랑 세로가 모두 3개인 거 이 밑에다가 한 줄 더 써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정사각행렬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각각의 원소들 이 행렬 안에 들어간 숫자 또는 문자를 갖다가 각각의 원소들을 행렬의 성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분을 나타낼 때는 일반적으로 IJ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위에
1이라는 이 숫자 보세요. 1은 몇 행 몇 열에 있나요? 1행 1열에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을 표현할 때 어떻게 쓰느냐? A 1 이렇게 씁니다. 일반적으로 1 이렇게 쓰게 되면은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에 있는 원소를 나타내게 돼요. 자, 그래서 A11은 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2라는 소리는 이 숫자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이거는 1행 2열에 있죠. 자, 그래서 A의 1, 2 이런 식으로 쓰게 돼요. 12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1, 2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2라는 숫자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하나 더 해볼까요? 자, 5라는 거 볼게요. 5라는 숫자는 2행 2열이죠. 그쵸? 이렇게 가로하고 세로가 만나는 부분을 읽어주시면 돼요. 자, 2행 2열이다. 그래서 A의 2는 얼마다? 5다. 자, 이런 식으로 행렬의 성분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가 A, IJ, A 이렇게 앞에 뒤에 이런 식으로 나타내어져 있는 거 I번째 행의 그리고 J번째 열을 나타내는 행렬의 성분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히 행렬의 정의에 대한 것하고 그리고 이 행렬에 관련된 것들 몇 가지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는데요. 넘어가서 한 단계 나아가서 조금 연산에 이렇게 근접을 하는 내용들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행렬의 상등이라는 게 있어요. 두 개의 행렬이 서로 같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A라는 행렬이랑 B라는 행렬이랑 두 행렬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일단 행렬의 모양이 같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행렬은 가로하고 세로가 존재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 행렬의 모양, 행의 행과 열의 개수가 각각 같고, 그쵸? 예를 들어서 1, 2, 3, 4 그리고 A, B, C, D 이런 식으로 같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려면 지금처럼 행하고 열의 개수가 각각 같아져야 돼요. 둘 다 2차 정사각형열이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자, 이 행렬하고 1, 2, 3, 4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같은 행렬이 될 수가 없어요. 일단 원소도 다를 뿐더러 뭐예요? 모양도 달라지죠. 그쵸? 그래서 행렬이 두 개의 행렬이 같다. 우리 상등을 얘기를 하려면 모양이 같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야 된다? 각각의 대응하는 성분들이 같다. 자, 무슨 말이냐? 1에 대응되는 거 여기 A11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에 있는 거 이 원소 뭔가요? 여기 A라고 되어 있죠. 즉 A가 얼마여야 돼요? 두 개가 같으려면 1이어야 돼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2에 대응하는 성분 뭐예요? B가 되겠죠. B는 얼마? 2여야 돼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3 어디에 대응되나요? C에 대응되고 있죠. 자, 그래서 C가 3이고 D는 4여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두 행렬이 서로 같다 그러면은 대응하는 성분을 각각 같고 모양까지 같아져야 된다. 꼭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연산을 할 건데요. 행렬에서의 덧셈하고 그리고 뺄셈하고 그리고 실수배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행렬의 덧셈하고 뺄셈은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실수배도 되게 쉬워요. 계산하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연산 뭘 것 같아요, 여러분? 행렬의 덧셈을 일단 정의를 하려면 지금처럼 같은 꼴인 두 행렬 이렇게 나와 있죠, 그쵸? 덧셈하고 뺄셈을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모양이 일단 같아야 돼요. 행렬에서는 가로 세로 모양이 존재하기 때문에 같은 꼴인 행렬에서 그쵸? 같은 꼴인 두 행렬 A, B에 대해서 대응하는 성분의 합을 두 행렬의 합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A 더하기 B로 나타낼 수 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1, 2, 3, 4, 5, 6 자, 이러한 행렬이 있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0, 2, 3 자, 제가 이런 두 개의 행렬을 썼어요. 자, 두 행렬을 더할 거예요. 자, 이 행렬하고 앞에 행렬과 뒤에 행렬은 더할 수 있나요? 더할 수 있죠. 왜요? 모양이 같으니까요. 그쵸? 일단 행렬의 덧셈하고 뺄셈을 하기 위해서는 모양이 같아야 돼요. 그쵸? 같은 꼴이죠. 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연산을 하느냐?
대응하는 원소끼리 더하시면 돼요. 첫 번째 1행 1열에 있는 거 마찬가지로 1행 1열에 있는 거 1, 1이죠. 그래서 더하면 얼마?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하고 마이너스 1이죠.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1이죠. 자, 그 다음 3하고 누구? 0. 이런 식으로 자기랑 같은 자리에 있는 애들끼리 원소끼리 이런 식으로 더하시면 돼요. 4하고 2 더하면 얼마? 6이 될 거고요. 5하고 3 더하면 8이 되겠죠? 6하고 마이너스 1 하면은 5.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쉽게 계산할 수 있죠. 여러분, 행렬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처럼 연산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덧셈의 성질, 우리 사칙연산에서의 덧셈 성질 똑같이 성질이 성립을 하는데요. 교환법칙 성립하죠. 그쵸? 왜요? 원소 해당하는 원소, 자기 자리에 있는 원소들끼리 이런 식으로 각각 더하면 되기 때문에 2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하는 거나 마이너스 1에다가 2를 더하는 거나 똑같죠. 자, 그래서 덧셈에 대해서는 교환법칙 그리고 결합법칙, 숫자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이 성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더하기 B나 B 더하기 A나 같다라는 거. 자, 그래서 교환법칙, 결합법칙 모두 성립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특별히 우리 뺄셈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영행렬이라는 거 하나 정의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영행렬이라는 게 있어요. 뺄셈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인데요. 영행렬이라는 거는 모든 성분이 0인 것을 갖다가 영행렬이라고 얘기를 해요. 0000 예를 들어서 이런 거 0000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거 일일이 다 0000 쓰지 않고 그냥 크게 0이라고 나타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우리 영행렬이다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행렬에서 어떠한 행렬을 빼는 거는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게 돼요. 자, 영행렬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덧셈을 했으니까 뺄셈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뺄셈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덧셈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똑같이 1, 2, 3, 4, 5, 6 그리고 뭐랄까요? 좀 큰 숫자로 해볼까요? 2에다가 2, 5, 7, 3, 0, 마이너스 1. 자, 이러한 두 개의 행렬을 봤을 때 행렬의 뺄셈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썼지만 모양이 같아야지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덧셈도 행렬에서의 모양이 같을 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뺄셈도 마찬가지로 같은 꼴인 행렬에서, 그쵸? 행렬은 항상 할 때 모양을 확인을 하시고요. 각각에 대응하는 성분의 뺄셈, 그쵸?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그런 계산을 하느냐, 여러분 똑같이 덧셈과 마찬가지로 1에서 2 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1에서 2 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2에서 5 빼면은 마이너스 3, 3에서 7 빼면 마이너스 4 이렇게 쓸 수 있겠죠. 4에서 3 빼면 1이 될 거고요. 5에서 0을 빼게 되면 그대로 5, 6에서 마이너스니까 얼마? 이거 플러스예요. 그쵸? 우리 숫자 계산하는 거 똑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거 플러스 1이 돼서 7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덧셈하고 뺄셈 굉장히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행렬에서의 덧셈하고 뺄셈 모양이 같은지 일단 확인을 하시고요. 모양이 같은 그러한 두 개의 행렬에서 덧셈하고 뺄셈은 각각에 해당하는 성분들끼리 각각 더하거나 각각 빼는 걸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다. 당연히 뺄셈은 교환법칙 성립 안 해요. 그쵸? 덧셈하고 다르게. 그쵸? 우리 숫자에서도 뺄셈은 A-B하고 B-A하고 전혀 다르죠. 그쵸, 여러분? 자, 그래서 덧셈에 대해서만 교환법칙을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뺄셈에 대해서는 교환법칙 숫자하고 마찬가지로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영행렬 하나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한 가지 더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행렬에서 곱셈은 실수배의 한 가지하고 그리고 진짜 행렬끼리의 곱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덧셈하고 뺄셈에 대한 연산에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 넘어가서 우리 곱셈에 대해서 할 건데 조금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분류를 해갖고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실수배에 대해서 한 가지 체크를 할게요. 앞에서 다치견산 중에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행렬의 실수배다.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행렬에다가 어떤 실수를 곱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K는 행렬이 아니라 마찬가지 숫자, 진짜 숫자를 곱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1, 2, 3, 4 이런 행렬이 있을 때 앞에다가 제가 3 이렇게 썼어요. 자, 이런 식의 표현 가능해요. 이것을 갖다가 행렬의 실수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뭐예요? 3을 각각의 원소에다가 곱해주시면 돼요. 3 곱하기 1, 3 곱하기 2, 그리고 6이 될 거고요. 9, 12.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행렬의 각 성분에다가 실수를 곱한 것을 갖다가 행렬의 실수배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처럼 각각의 성분에 곱해서 나타낼 수 있겠다. 자, 행렬의 실수배는 어떻게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분배 법칙처럼 같이 행렬하고 숫자하고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곱셈, K하고 L은 지금 다 어떤 상수예요. 따라서 먼저 곱해져 있는 거는 여러분 결합법칙, 교합법칙 다 성립하기 때문에 L 곱하기 A나 K 곱하기 A 이런 식으로 먼저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 플러스 B에다가 전체 실수배를 하는 거 각각에다가 이런 식으로 똑같이 실수배 떨어뜨려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마치 실수배는 행렬하고 연산을 하더라도 숫자하고 연산하는 것과 똑같이 결합법칙이라든지 분배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요? 그냥 곱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더하고 같이 곱하고 원소끼리 다양하게 연산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행렬 실수배까지 다 봤는데요. 행렬의 정의, 그리고 행렬에서 오늘 지금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행렬의 덧셈하고 뺄셈에 대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실수배 한 가지 체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예제 몇 가지 간단한 문제들 통해서 우리 연산하는 거 조금 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문제 풀면서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보는 게 여러분 도움이 더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개념 체크 문제 먼저 1번 볼게요. 첫 번째 문제 보시면 1번. 자, 1번 보시면 행렬 A의 IJ 성분을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겠다? A, IJ에 해당하는 식이 I-J 플러스 1이다. 자, 그랬을 때 I는 1하고 2. 마찬가지로 J는 1하고 2. 자, 이랬을 때 행렬 A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한번 써봅시다. A. 여러분, IJ가 나타내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각 행렬의 성분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1이라는 거는 뭐예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A11, A. 근데 I하고 J가 둘 다 어디랑 어디예요? 1, 2 이렇게 돼 있죠? 3까지도 안 가고 1, 2 이런 식으로. 각각의 성분들의 자리를 써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1, 2, 2. 자, 그러면 수식에다가 집어넣어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A, I, J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거냐. I에서 J를 뺀 다음에 1을 더하겠다. 자, 그러면 A11이라는 거는 1이라는 건 I도 1이고 J도 1인 그런 형태가 되겠죠? 여러분 그럼 계산해보시면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1 얼마예요? 그냥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 2는 어떻게 돼요? 이거 그냥 한번 써볼까요? 자, 처음 하는 거니까 일단 계산하는 거 다 한번 써볼게요. 1, 2는 뭐예요? 1, 2는 1 마이너스 2 더하기 1 이렇게 표현했고요. 2, 1은 어떻게 돼요? I랑 J 자리에다가 그대로 숫자 집어넣으시면 돼요. 2-1 플러스 1, 2-2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계산해보면 얼마예요? 1이 될 거고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0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2-2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밑에는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은 얼마? 1. 그래서 1, 0, 2, 1 이런 식으로 A를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똑같이 이번에는 A, I, J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겠다? 2I 더하기 3J 마이너스 4다. 자, 그랬을 때 행렬을 마찬가지로 구하라. 그런데 얘는 행렬이 모양이 어때요?
A11, A12, A13, 그 다음에 A21, 22, 23. 자,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죠? 마찬가지로 IJ를 각각 해당하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식을 한번 써볼게요. 1, 1일 때는 I가 1이고 J도 1인 거죠? 그래서 2 더하기 3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 2는 I가 1이고 J가 2인 거예요. 자, 그래서 2 더하기 6 마이너스 4 1, 3 마찬가지로 2 더하기 9 마이너스 4가 되고요. 2, 1은 4에다가 3 마이너스 4 2는 4, 6 마이너스 4 2, 3은 4에다가 9 마이너스 4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식을 다 써본 거고요. 지금 여러분 정의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일일이 계산하는 과정을 다 써봤어요. 그러면 첫 번째 1 원소 그쵸? 그 다음 계산하면은 4 그 다음 얼마예요? 11에다가 4 빼는 거니까 7이 되겠죠. 그 다음에 3이 될 거고요. 6 그 다음 9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행렬 정의에 의해서 각각의 성분에 대한 식을 따라서 한번 정의에 대해서 구성을 해봤어요. 자, 1번 문제. 그래서 지금처럼 여러분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는지. 행렬 정의에 의해서 행렬을 구성을 하는 그러한 문제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2번은 행렬의 상등에 대한 거네요. 이번에도 1번 보시면 5가 있고요. 3A 그 다음에 2B 마이너스 1이다. 자, 이것이 뭐랑 같다? C 플러스 D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C 마이너스 D. 자, 이랬을 때 A, B, C, D의 값을 구하라. 행렬의 상등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보시면은 각각에 대응하는 성분들끼리 같아져야 되는데 일단 눈에 딱 띄는 거 있죠?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거 3A가 36이 아니라 3A가 얼마다? 3A가 6이다. 따라서 A는 얼마다? 2. 우리 이거 간단히 계산할 수 있죠? 또 하나 있는 거 있네요. 2B가 마이너스 8, 2배 B는 마이너스 8이다. 따라서 B는 얼마다? 마이너스 4가 되겠다. A하고 B 우리 쉽게 계산할 수 있었네요. 자, 그 다음에 C하고 D는 관계식으로 지금 쓸 수가 있는데 C 플러스 D가 5여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C 마이너스 D는 얼마? 마이너스 1이어야겠죠? 두 개를 한번 변변 더 해볼게요. 그러면 2배 C가 4가 돼서 C는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오겠죠? 그럼 D는 얼마? 3. 따라서 A, B, C, D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행렬의 상등에 대해서 문제 풀어봤는데요. 두 개의 행렬이 같다 그럼 지금처럼 대응하는 원소들 모두 같은 걸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게요. 두 번째 보시면은 A 더하기 3, 1, 4 B 플러스 1. 자, 이것이 뭐랑 같다? 2A 그 다음에 1, 4, 2 마이너스 B. 자, 이런 식으로 같아질 때 A, B의 값을 계산을 하여라. 지금 보시면은 A 플러스 3 첫 번째 원소 이게 누구랑 같다? 2A랑 같아져야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A 넘어가면은 A는 3 마찬가지로 B 플러스 1이 2 마이너스 B하고 같아진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B 넘기고 1 넘기면 어떻게 돼요? 2B가 1이 되기 때문에 B는 2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A는 3, B는 2분의 1이다. 자, 행렬의 상등에 대한 거. 각각에 대응하는 성분들끼리 다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간단히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3번 넘어가서 3번 행렬의 덧셈하고 그리고 뺄셈에 관한 문제죠. 우리 하나하나 처음 하는 거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4, 1 더하기 0, 1, 3, 2. 자, 여러분 이거는 쉽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3번 문제 어떻게? 그냥 더하시면 돼요. 대응하는 원소들끼리 3 더하기 0 하게 되면은 3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2, 1이니까 마이너스 1, 4에다가 3, 7 그리고 1, 2니까 얼마? 3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2번은 뺄셈 4, 제로, 마이너스 2, 3 그리고 빼기 1, 2, 3, 마이너스 5 그렇죠? 자, 4에서 1 빼면 얼마? 3이 될 거고요. 0에서 2를 빼는 거에 따라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3을 빼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 다음 3에다가
마이너스 5예요. 이거는 여러분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5가 돼서 얼마? 8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더하기 2배의 2, 0, 3, 2 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1, 마이너스 3, 2, 5, 9 앞에 실수 2배 이렇게 있죠? 이 실수 2는 안으로, 행렬 안으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소가 4, 6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집어넣게 되면 이쪽이 4가 되고 2, 3은 6, 2, 2는 4, 0은 그대로 0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1에다가 2배의 2였던 그쵸? 1 더하기 4로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 그래서 5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3에다가 2에다가 0은 곱해봤자 0이기 때문에 그대로 마이너스 3. 그 다음 2 더하기 얼마? 6을 하게 되니까 8이 되겠죠? 이 앞에 실수 2가 들어가서 5에다가 4 더하면 얼마예요? 9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4번 볼게요. 0, 1, 1, 2에다가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 0, 1, 2. 자, 이거는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3이라는 것도 이 안으로 들어가서 계산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6, 0, 그리고 3, 6 이런 식으로 숫자를 고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0에다가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예요, 여러분. 그쵸? 보이시나요? 0에다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6이 되죠? 따라서 그대로 6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1에다가 얼마예요? 0이죠? 그대로 1이 올 거고요. 1,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2에다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3번 보시면 덧셈 원소들끼리 그대로 정수 더하면 되고요. 뺄셈 마찬가지로 그대로 빼시면 돼요. 실수배 곱해져 있는 거 전체 뒤에 오는 행렬에다가 전체 원소에다가 실수배 해갖고선 여러분 계산을 하시면은 간단히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3번 문제 가볍게 넘어갈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4번 보시면 A라는 행렬이 있어요. A가 2, 마이너스 3, 4, 5. 자, 그리고 B는 마이너스 1, 2, 6, 3. 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어떠한 X라는 행렬이 있대요. 그쵸? X라는 행렬이 있어서 3배에 x 더하기 a를 한 것에 b를 뺀 게 2x 플러스 b. 자, 이것을 만족하는 행렬 x를 계산을 하여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일단 식을 어떤 식으로 이 상태에서 그냥 a, b를 막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시기보다는 우리 마치 그냥 숫자 계산을 하듯이 전개를 할 수가 있어요. 왜요? 행렬에서 지금처럼 실수배가 되어져 있거나 덧셈 뺄셈은 정수 계산하듯이 마찬가지로 똑같이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전개를 해서 식을 간단히 한 다음에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x죠. x를 원해요. 이 행렬을 계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x로 묶을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2x를 넘길 수가 있겠죠? x는 하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나머지는 우변으로 넘겨볼게요. 자, 3a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3a,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넘기면 어떻게 돼요? 더하기 2배의 b. 자, 그래서 x는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다? a에다가 마이너스 3배 한 다음에 2배에다가 b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다. 자, 한번 써볼게요. 이 마이너스 3a를 안에다가 그냥 집어넣어서 써볼게요, 여러분. a에다가 바로 곱하면서 쓰면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얼마예요? 마이너스 15 더하기 2b도 마찬가지로 2배 하면서 쓰면 마이너스 2, 4, 6이 12, 6.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두 행렬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8에다가 13, 그리고 0이 나오고요. 아이고. 마이너스 9.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4번 우리 마치 식 일반적으로 다항식 쓰듯이 여러분 행렬 똑같이 적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실수배와 그리고 덧셈하고 뺄셈으로 나누어진 이런 식의 전개, 지금처럼 다항식
우리 일반적인 다항식 전개하듯이 똑같이 전개를 하셔서 문제를 푸실 수가 있는데요. 다음 2번 문제 하나 더 연습을 해볼게요. 똑같은 형태의 문제인데요. 자, 2번 마찬가지로 보시면 첫 번째 A라는 행렬이 1, 6, 마이너스 3, 5다. 자, 그 다음 B는 마이너스 1, 4, 3, 7이다. 자, 그랬을 때 무엇을 만족하는 2B 마이너스 X가 X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것을 만족하는 행렬 X를 계산하여라 이런 식으로 됐죠. 마찬가지로 X는 하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2B 마이너스 X는 X 마이너스 이거 풀면은 A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A, B는 다 넘기고요. X를 갖고 오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2B가 있었고요. 더하기 A 플러스 B가 2X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2X는 얼마다? 3배의 B 3B 더하기 A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X는 2분의 1에 3B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 X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X는 2분의 1에 B에다가 3배를 하래요. B에다가 3배 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고요. 4, 3, 12, 9, 그 다음에 7, 3, 21 더하기 A는 1에다가 6, 마이너스 3, 5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2분의 1에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들 더할게요. 마이너스 3에다가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2에다가 6이니까 얼마예요? 18이 될 거고요. 9 마이너스 3, 6. 그 다음에 21에다가 5, 26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X라는 거는 그래서 다시 한번 쓰면 2분의 1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그냥 계산하면 마이너스 1, 9, 그 다음에 3, 13,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4번에 1번하고 2번 우리 마치 행렬을 다항식처럼 정리를 해갖고서는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실수배라든지 아니면은 덧셈, 뺄셈에 대해서 숫자와 똑같은 성질을 갖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5번 똑같은 문제인데 약간 다른 형태의 문제거든요. 4번하고 비슷한데요. 물어보는 각도가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5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5번 보시면 A, B, C가 정의가 되어 있죠. A는 2, 1, 1, 0, 그 다음에 B는 4, 5, 2, 3이다. 자, 그리고 C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자, 이렇게 정의가 될 때 X에, 그쵸? A에다가 적당히 X배를 하고, 그쵸? 그 다음에 B에다가 적당히 Y를 해서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C를 구성을 하는 XY 값을 계산을 하여라 이렇게 되죠. 식에서 요구하는 그대로 여러분 쓰시면 돼요. X랑 Y는 어떠한 상수값이에요. 실수배한 거죠. 자, 그러면 식을 쓰면은 A에다가 X배를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X 곱하면 2X, X, X, 0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B에다가 적당히 Y배를 해서 더할 거예요. 그러면 4Y, 5Y, 그 다음에 2Y, 3Y 이렇게 되겠죠? 이게 얼마다? C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 자, 그러면 두 개가 같으려면 각각의 성분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들끼리 같아야 되겠죠? 이것을 덧셈을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중간에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2x 더하기 4y, 그 다음에 x 더하기 5y, 그 다음 2,1은 x 더하기 2y, 0에다가 3y. 자, 이게 얼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자, 이런 식으로. y는 근데 바로 나와버리냐 어떻게 돼요? 3y가 마이너스 6이죠. 지금 보시면 3y가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y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여러분 아무데나 집어넣으시면 돼요.
원하는 덱에다가 집어넣어서 상등 조건 만족할 수 있겠죠. 자, y가 마이너스 2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앞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x, y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는 얼마?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따라서 x는 얼마다? 3이 나와줘야겠다. x는 3이고 y는 마이너스 2다. 여러분 다른 데다가 나온 값을 대입을 해보시면은 상등 조건이 다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따라서 3하고 마이너스 2 몇 번? 2번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5번 문제 우리 간단히 풀었고요. 다음 6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6번 보시면 A하고 B 행렬이 정의가 되어 있죠. 마이너스 2, 1, 3, 0에 고 B는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 대해서 3x 마이너스 2x죠? 2x 마이너스 3y 가 a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b. 자, 이 식이 성립할 때 x 플러스 y의 모든 성분의 합을 계산을 하여라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보시면 x 이 위에 만약에 a, b라는 행렬이라는 조건이 없으면 여러분 마치 무엇 같아요 이거? x랑 y 그리고 a랑 b를 한번 상수로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연립 1차 방정식, 제가 지금 대문자로 썼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지만 소문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연립 1차 방정식하고 똑같이 생겼죠. 자, 그랬을 때 우리 행렬에서도 실수배하고 그리고 덧셈, 뺄셈, 숫자하고 똑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들이 x랑 y에 관한 그냥 1차 연립 방정식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접근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a, b는 지금처럼 정의가 된 어떠한 상수값으로 생각을 하셔도 무난하고요. 자, 여기서 그러면 x랑 y 이런 식으로 x는 y는 여러분 연립 1차 방정식 풀 때 뭐 가간법 이렇게 적당히 곱셈해갖고 가간법 써서 x는 얼마, y는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잖아요. 똑같이 여기서도 가간법 적당히 실수배를 해갖고 두 개를 써서 우리 x하고 y에 관한 행렬식을 얻어낼 건데요. 자, 먼저 x 위에다가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가 x를 먼저 없애면은 이게 없어져야 돼요. 3하고 2,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2y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서 관계식을 y를 없애려면 곱하기 2를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위에다가는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밑에 써보시면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4x 마이너스 6y는 2배의 a다 이렇게 될 거고요. 밑에다가 3배 하게 되면은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y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3b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y 없앨 거예요. 그쵸?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6y 없앨 거기 때문에 빼게 되면 x가 2a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b. 자, x에 관한 거 하나씩 세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물론 여기서 a, b가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문제를 바꾸셔도 되고요. x를 계산을 하셔도 되고, 근데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게 x 더하기 y이기 때문에 y 값까지 행렬로 나타낸 다음에 두 개를 같이 계산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누구를 없앨 거예요? y를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x를 없앨 거예요. 자, 그러면 x를 없앨 거면은 누구에만? 밑에 식에다가만 2배를 해서 쓸 수가 있겠죠. 이따가 다시 한번 쓰면 a가 될 거고요. 자, 밑에 식에다가만 2배 한번 해볼게요. 그럼 2x 4y가 마이너스 2b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y값 계산할 거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지우고 y를 계산할 거기 때문에 뺄 수가 있겠죠. 그럼 2x 없어지고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플러스 되겠죠. 자, 그래서 y가 될 거고요. a 플러스 2b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x 플러스 y예요. x 더하기 y 쓰게 되면 3a니까 2a니까 3a 그 다음에 3b, 2b 플러스 5b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계산을 하면 a에다가 실수 3배 하게 되면 마이너스 6이 될 거고요. 3, 그 다음에 9, 0 플러스 b를 제가 지금 옆에다가 지웠는데요. 5b 하게 되면 0에다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5. 자, 그래서 얼마예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7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 5.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x하고 y의 모든 원소들의 합을 계산하여라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있으니까 얼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5 다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4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6번까지 우리 행렬 그리고 정의하고 덧셈, 뺄셈에 대한 거 기본적인 것들 다 문제 풀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문제 풀면서 개념 정리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정의하고 그리고 덧셈, 뺄셈 우리 실수배까지는 그냥 여러분 쉽게 마음 좀 편하게 생각을 하시고 숫자 덧셈 뺄셈 하는 거하고 성질이라든지 연산하는 거 다 똑같아요. 실수배도 그냥 마찬가지로 행렬에다가 숫자 곱해져서 각각의 원소에다가 곱해서 연산하는 거 쉽게 여러분 접근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 새로운 어떤 형태의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정의 확실하게 집어두시고요. 그리고 덧셈 뺄셈 쉽게 연산들 성질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똑같은 내용 이어서 연산 법칙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